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매 주말 방송에는 멤버십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힘차님, 상승장님, 최에드워드님, 자스민님, 딸기님, 2030 전보님, 소정혜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아트라운 TV VIP 멤버십은요, 하락장 집중 멘탈 케어를 해드리고 있고 재테크 및 주식 초보자 최저 수업료 입문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입은요, 핸드폰 영상마다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가입 버튼 누르시면 멤버십 후원이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테슬라 상승률 빅테크 1위, 그럼 다음 주는?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고, 자, 판자와 존버한 자, 그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오면 테슬라는, 자, 기가 상하이 벌써 하루 2,500대 생산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비안 경영진 교체 생산 지역 왔나?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주 금요일 미국장 현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현재 뭐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인플레이션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근원 PC, 그러니까 근원 개인 소비자 지출이 2개월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자, 연준의 긴축 강도가 왠지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에 미 증시가 급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3.33%나 상승하면서 12,000선을 다시 올라왔어요. 자, 그리고 이번 주 나스닥의 상승은, 자, 10년물 국채금리 하락에도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어느덧 2.74%까지 내려왔어요. 자, 5월 달에 3.3%까지 찍었다가 상당히 지금 낮아져 있다는 거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전문가들은 국채금리의 하락은 단기적 관점에서 현재까지 하락한 주식이 다시 복구되는 명백한 신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나스닥 성장주들의 더 좋은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뭐 유가는 아직도 높습니다. 115불 정도로 현재 유가와 뭐 곡물 가격은 상당히 비싸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오늘 상승을 이끌었던 미국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은요, 에너지랑 식품을 제외한 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내구재 위주의 경기 소비재 위주의 물가 지수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2개월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예측치에 부합하는 4.9%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을 보여주었고,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나스닥의 상승은 기술적 상승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하락에 따른 반작용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의 상승률은 7%가 넘었고요. 애플도 4%, 엔비디아도 5%, 구글도 4% 이상 오르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나스닥 일봉 차트의 흐름을 보면 오늘도 뭐 좋은 장대 양봉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3일 연속 양봉으로 반등하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5월달 FOMC 회의가 있을 때 나스닥이 또 3일 연속 상승하는 이런 좋은 흐름 보여주었는데요. 그 다음에 또 내리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가 아무래도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상승을 이어간다면, 자, 반등이 좀 더 길게 지속되는 흐름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자, 나스닥 주봉 차트로 보면 지금 11,000선을 잘 유지를 해주고 있고, 어느덧 12,000선까지 빨리 올라왔어요. 자, 200 주봉선이 놓여 있는 1700에서 그 다음에 그 이하의 10,000포인트까지도 항상 그래도 열어두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뭐 베어 마켓이 끝났다고는 볼 수 없겠죠, 그죠? 자, 베어 마켓이 끝나려면요, 일봉상으로 나스닥이 121선이 위치하고 있는 13,700 이상을 뚫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좀 흐름을 보여줘야지 베어 마켓이 어느 정도 끝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테슬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이 상승할 때 가장 크게 지금 반등을 보여주는 게 테슬라인데요. 테슬라도 5월 초순에 FOMC 때 3일 연속 상승하고 계속 내리 빠졌고요. 지금도 3일 연속 상승하는 흐름이지만 다시 한번 다음 주에 또 내리 빠질 수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 지금 보시는 차트는 테슬라 주봉 차트인데요. 다음 주에도 양봉으로 또 한번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은 추세의 반전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들어서 벌써 주봉상 슬로우 스토캐스틱상 3중 바닥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니까 다음 주에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은 상승의 추세가 좀 더 길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주는 나스닥이 7주 연속의 하락을 끝내고 반전을 보여준 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간 가장 상승이 강했던 주식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이번 주 14% 이상 상승하면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주식도 8%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좀 좋았던 주식들은 역시 은행 주식들이 괜찮았어요. 연준에서 기준금리는 계속 올린다고 하는 상황에서 어, 어, 그,
금융주들이 은행주들이 좋은 예대 마진을 보여주면서 좋은 수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시장이 아직 완벽히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는 뭐 전일이 13위였는데 20일까지 오르면서 상당히 좀 좋아지는 모습인데요. 아직도 익스트림 피어, 그러니까 극도의 공포 상태에 있는 게 맞습니다. 자, 아직 안정화가 됐다고 하기는 이르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항상 용기 있게 더욱더 추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한 주간의 글로벌 증시 현황을 보게 되면은 이번 주는 미국이 가장 좋았어요. 나스닥이 6.84% 주간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주었고, 가장 최근에는 상해와 심천, 그러니까 중국 증시가 나스닥이 힘을 못 쓸 때 힘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자, 이번 주는 이렇게 마이너스 하락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상해는 0.52% 빠졌고 심천 종합지수도 마이너스 1.44%를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유럽을 대표하는 지수 유로스톡 50 지수 역시 4% 넘게 반등하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한 주는 선진국 증시가 더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는 뭔가 기념비적인 한 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S&P 500이 이번 한 주에만 6.58%라는 큰 상승률을 보여주었는데요. 자, 2001년 이후 가장 긴 7주 연속 하락세를 마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주까지 하락을 했으면 8주 연속 하락으로서 역대 최장 기간 뭐 연속 하락이라고도 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이번 주 반등을 만들어주면서 7주 연속 하락세로 마감을 했고요. 이렇게 빨간 박스 안을 보시면은 7주 인상 연속 하락 후의 수익률은 그간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미국 증시 역사적으로 봤을 때 1980년, 2001년, 1970년에 7주 이상의 하락이 있었는데요. 7주 이상 하락을 기록하고 뭐 3개월, 6개월, 9개월, 1개월 이렇게 1년 이런 식으로 지날 때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만들어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앞으로 증시가 어떻게, 매크로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증시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뭐 신도 모를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이렇게 통계적으로 좋은 사례가 있었으니까 한번 다음 주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주의 상승은요. 뭔가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기대 때문에 상승한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간의 하락이 심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술적 반등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뭐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이 하락세에 있습니다. 자, 이를 달리 또 생각을 해보면 소비자가 지갑을 잘 열지 않는다. 이게 바로 뭐 경기 침체 신호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현재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거의 끝나는 상황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간의 코로나 상황 때 내구재, 경기 소비재, 즉 IT 하드웨어 같은 제품의 구매를 많이 늘렸었는데요. 당연히 이미 내구재는 많이 사버렸으니까, 그리고 내구재는 또 한 번 사면 또 오랫동안 쓰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소비세가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 특히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식품과 에너지를 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이 하락세에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고요. 계속되는 경기 둔화 우려에다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점쳐지고 있는데, 자, 이렇게 어지러운 장세에서는요, 눈 딱 감고 확실한 기업과 딱 내년 말까지만이라도 동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장기 투자할수록 승률은 높습니다. 뭐 10년 정도 장기 투자할 수 있으면은 웬만한 뭐 빅테크 주식들을 골랐다 그러면은 거의 100% 확률로 수익률을 볼 가능성이 높죠. 10년 이상 투자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자, 테슬라 같은 주식은 올해도 성장하고 내년에도 크게 성장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년 말까지만이라도 동행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4차 산업혁명의 ETF라고도 할 수 있는 테슬라, 그러니까 EV뿐만 아니라 AI, 자율주행, 그리고 이렇게 로봇까지, 그리고 뭐 친환경 에너지까지 다 아우르는 회사이고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현재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 테슬라는 장기 투자하시라, 10년 투자하시라, 10년 금방 간다. 그리고 10년 동안 이렇게 가슴을 뛰게 하는 회사와 동행을 하면은 뭐 인생도 충분히 풍만하게, 풍족하게 풍요로울 수 있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반신반의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충분히 지금도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테슬라에게도 힘든 기간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렇게 금리 인상, 그러니까 긴축의 시기,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오는 시기, 그래도 다른 회사들보다 테슬라는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만약 리세션이 오면 테슬라 수요도 줄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리세션은 경기 침체를 뜻하는 거죠. 원래 테슬라가 속해 있는 자동차 산업은
대표적인 경기 민감 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게 되면은 사람들이 차를 잘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새 차를 사려고 하지 않겠죠. 아무래도 차값이 비싸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차를 바꾸기란 정말 쉽지 않겠죠. 하지만 현재도 어려운 상황에서 테슬라는 이미 1년치 이상의 오더를 수주해 놓은 상황이고요. 뭐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150만 대 선주문을 받아서 뭐 4, 5년치 오더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죠. 아무튼 중요한 거는 테슬라는 다른 카메이커와 다릅니다. 내연기관에 집중되어 있는 카메이커와는 다르게 전기차라는 구조적 성장 산업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또 1등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뭔가 트렌드가 바뀌는 상황에서는 이 수요가 쉽게 줄어들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리세션이 오더라도 차별적인 기술로 앞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FSD 기술을 발전시켜서 이런 리세션 상황에서 차별적인 경쟁력으로 계속해서 판매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겠다, 수요를 창출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이런 안 좋은 시기가 오면 1등이 아닌 기업에게는 더 가혹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저에게 문의 주신 분, 이분께서는 테슬라 길게 보면 매출 당연히 성장하는데 그 성장률은 체감이 될 것이고 멀티플은 급격히 축소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면 다른 기관 투자가들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메이커의 비중도 투자 비중도 높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낙관적인 전망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테슬라는 지속해서 멀티플을 오히려 더 크게 올릴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테슬라 같이 이렇게 경쟁력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가는 회사가 뭐 카메이커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에너지 사업도 하고 있고 보험 사업을 또 확장을 하고 있죠. 자, 여기에다가 FSD 릴리즈, 그러니까 자율주행까지 함께 가게 되면은 계속해서 더 강력하게 EV 시장 그리고 자율주행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테슬라 복까지 나온다면은 더욱더 멀티플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먼저 치고 나가게 되면은 이런 기술들이 산업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내요. 자율주행 기술의 스탠다드, AI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의 스탠다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스탠다드를 만들게 되면 경제적 혜자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 이는 곧 독과점 상황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역시 강력한 큰 멀티플의 확장에 이르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현재와 같이 뭐 경기 침체 상황이 뭐 진짜 앞으로 오게 된다면요, 기존의 레거시 업체들과 리비안, 루시드 같은 신생 업체들은 더욱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테슬라보다 훨씬 더 현금 창출 능력이 떨어지죠. 이익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뭐 리비안, 루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죠. 그러니까 경쟁은 더욱더 힘들어지게 되고, 오히려 자, 경쟁이 더 힘들어지게 되면 테슬라에게 더 유리한 구조가 되면서 테슬라의 멀티플을 더 올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자, 경기 침체 리세션이 오게 되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회사들은 낙오를 하게 되고, 남은 그 산업의 파이를 경쟁력이 월등한 1등 회사가 대부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주식의 역사는 승리자의 역사, 살아남은 자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2등 회사들 투자하지 말고 제2의 테슬라는 없다고 생각하고 테슬라에 집중하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또 리비안에는 좀 안 좋은 뉴스가 있었어요. 생산 지옥에 빠질 것 같다라는 의문도 들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뭐 이미 체험했던 부분이라 리비안이라든지 루시드 같은 회사 이미 경고를 했던 부분이죠. 리비안은 특히 반도체 쇼티지로 인해서 1분기에 생산량을 2,500대밖에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뭐 테슬라가 31만 대 팔 때 2,500대밖에 못 팔았다는 거고, 이런 부품 부족과 공급망 악화로 인해서 올해 생산 목표를 4만 대에서 2만 5천 대까지 수정을 했어요. 상당히 지금 줄어들었고, 원래 시장에서 봤던 연초 예상치도 5만 대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50%나 생산 목표량이 줄어든 모습을 보여줬고, 자, 이런 상황 때문에 최근에 COO, Chief Operation Officer죠. 그러니까 공장 뭐 생산 관련 부사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분을 뭐 2년 동안 일하신 분을 새로운 분으로 프랭크 클레인이라는 분으로 교체를 단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인적 쇄신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역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는 2등, 3등 업체에는 더 어렵다라는 모습을 잘 알려주고 있고요. 테슬라도 뭐 기가 상하이가 4월 달에 3주 정도 멈추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계속해서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기가 상하이에서 이제 유럽으로 선적되기 위해서 모델 3, 모델 Y가 이렇게 항구에 주차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상당히 이미 많은 수량을 최근에 생산한 것을 알 수 있고, 공장에서 직원들이 먹고 자는
그런 작업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폐쇄 루프 시스템인데요. 6월 13일까지는 유지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중국 정부에서 뭐 이렇게 날짜를 정해 놓은 거니까 크게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테슬라는 4월 19일 이후에 생산 재개 들어갔었는데요. 기가 상하에서 생산 재개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한 달 동안 25,000대 정도를 생산했는데, 자, 2교대 근무로 금주에 전환을 이미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소문이 나오고 있는 게 벌써 하루 2,500대 생산량에 이르렀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기가 상하이가 하루에 2,500대를 생산할 수 있다면은 한 달을 30일로 잡았을 때 벌써 75,000대의 생산량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 달 동안 25,000대 만들던 기가 상하이가 이 75,000대로 뭐 바로 3배의 점프업 한다는 거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이제 되돌아간다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2분기 상해 봉쇄 충격에 따라 생산량 차질이 상당히 있을 거죠. 2분기 실적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충격을 상당 부분 만회해 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가 상하이 봉쇄 전에는 바로 3월 달에 뭐 테슬라가 거의 기가 상하이가 66,000대 정도까지 팔았었어요. 그러니까 뭐 75,000대 생산으로 들어가면은 바로 봉쇄전 상황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다. 좋은 뉴스죠. 이제 6월 초에 CPCA에 따라서 5월 뭐 생산량과 기가상하이의 판매량이 나올 것입니다. 그 수치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아무튼 현재 기가상하이 가동 중단 등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뭐 제가 600불대 갔을 때 이미 테슬라 주가와 EPS, 그러니까 실적 간의 괴리가 상당히 벌어졌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매수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테슬라 주가가 거의 760불대까지 올라오면서 제가 한 10일 전부터 계속 얘기 드렸던 657불에서 600불 사이, 자, 최악의 주가다, 이때는 좀 많이 편입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테슬라 이렇게 주가 추세선을 그렸을 때 633불 정도를 찍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900불 이상으로 급하게 좀 올라가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테슬라 주가가 워낙 변동성이 심하고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작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547불도 그래도 한번 염두에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테슬라가 5월 초에 3일 연속 양봉으로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번 주에도 이렇게 3일 연속 반등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으니까 다음 주 주가가 상당히 중요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양봉을 보여서 계속해서 뭐 800불을 뭐 넘어가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어느 정도 테슬라 주가를 안도할 필요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적인 주가 흐름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예측을 하는 것인데, 이제 5월이 끝나가면서 6월과 7월에 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6월 14, 15일에 또 있고 7월 26일, 27일에 있는데요. 또 이렇게 FOMC 회의 전으로 극심한 변동성이 또 나올 수 있겠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 자,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챙기다 보면 제대로 된 투자도 할 수 없고요. 마인드만 상당히 힘들고 고달파집니다. 인생을 편하게 살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드리는데요. 이렇게 극심한 변동성에서도 좋은 회사의 미래 가치를 믿고 존버할 수 있으면 미래가 이렇게 뭔가 밝고 풍요로운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의 상황을 너무 비관하고 힘들어해서 주식시장을 떠나게 되면 이런 안 좋은 좀 노후를 좀 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너무 하루하루의 그 주가 변동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런 좋은 회사와 동행하셔서 4차 산업혁명의 과실을 다 따먹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좋아요 설정까지 꾹 한 번만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